네, 2부에서는 코인가드님과 또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알트코인이자 비트코인 또 3대장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중에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라이트코인이 유일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현재 지금 상황 어떤가요, 가드님? 자, 우리 라이트코인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당했죠. 상장 폐지를 당했기 때문에 뭐 인식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뭐 들고 있었는데 뭐 옮겼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상장 폐지가 당하기 전에 좀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뭐 수익을 실현하셨던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왜냐하면 워낙에 이 하락폭이 이제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손절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뭐 수익을 뭐 크게 실현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라이트코인을 좀 이제 이 이더리움과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이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패를 당했다 해서 그냥 이 코인이 이제 막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이제 우리 바이낸스로 이제 보냈던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근법에 대한 뭐 이런 다크 코인에 대한 임명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당했지만, 현재 너무나도 잘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과 개인이 이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비용이 낮게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수료에 대한 이제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세계의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고, 또 보안 문제도 지금 뭐 안전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금을 직접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이 라이트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슈가 많아요. 이슈가 많고 뭐 네. 계속적으로 이제 파산이 된다. 이제 3에로 캐피탈 파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재미니 거래소도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코팍스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뭐 네.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FTX랑 이제 엮여 있는 이런 회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뭐 어떤 코인을 좀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대로 좀 이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호황장 때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이제 되었었고, 네. 여기다 이제 뭐 수수료가 작은 이제 라이트코인이나 빠른 이체로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이제 네.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수수료가 낮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코인에 대해서 거래 이런 송금 자체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또 이제 저장에 대한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보다 속도 면에서 너무나도 라이트코인이 좋다. 자, 그러면 이 속도 빠른 코인은 많다.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라이트코인을 얘기를 좀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자, 라이트코인이 현재 지금 사전 채굴도 없고요, 이제 ICO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하가 아닌가, 이렇게 뭐 디지털 은이라고는 불리고 있지만 비트코인보다 한참 모자른 친구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루나 사태나 또 이제 이 스리얼 캐피탈 이런 이제 뭐 벤처들의 이제 파산이 나오면서, 이런 같은 이제 상황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청산에 대한 매도 압박이 없을 만한 코인을 제가 가져온 게 이 라이트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좀 유일하죠. 최근에도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코인들이 이렇게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맞아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저기 고점부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내려온 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향후 이러한 움직임들이 살아남게 된다면, 우리가 라이트 코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트코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얼마 전에 이 월드컵에 대한 호재로 칠리즈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칠리즈를 제외하고 가장 좋았던 움직임을 보였던 거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에 대한 이체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랐다. 하루 만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이동해서 하드월렛에 이제 보관을 한다. 또 보관된 비트를 다시 거래소에 이체를 시켜서 알트를 사는 이런 용도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보내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또 많이 깎이잖아요, 우리 자산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우리 리플과 이제 뭐 트론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 리플과 트론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론도 지금 보면 이제 FTX 거래소로 이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좀 더 안전한 게 뭘까? 리플일까? 리플도 지금 이제 소송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도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요즘 이러한 이 상황에서 좀 상황을 많이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찾아보니까 네. 라이트코인이더라. 그리고 차트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선 반영이라도 한 듯이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이 메이저 코인이자 최근 반등에 이제 힘이 좋았던 라이트 코인을 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네. 뉴스들을 보더라도 자, 이 저점 매수세에 나홀로 급등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뭐 매도 중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좀 상이 되죠. 이렇게 고래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또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뒤바뀌는 현상들이 누군가는 물량을 주고 누군가 물량 받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코인이 현재 바닥에 근접 신호가 나왔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던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런 FTX 사태 여파로 모든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하게 라이트코인만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중장기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숨겨지게 의도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2017년에 우리가 상승장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수수료 문제로 좀 크게 문제가 있었었는데 라이트코인은 수수료도 물론 적었고 속도도 빨랐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전 채굴도 없었고 ICO도 없었던 라이트코인이지만 지금 루나 사태 또 3에로 캐피탈 그리고 이번 FTX 사태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격 방어를 해줬다는 점은 청산 매도에 압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좀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라이트코인이 현재 버텨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괜찮은 코인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 현재 좀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FTX 파산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FTX에서 자산을 빼간 계정에서도 이더리움을 처분하면서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더리움까지 좀 짚어주시죠. 자, 이더리움 이제 말이 많거든요. 제가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킹된 물량이 어디로 갈까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번 하락은 어떻게 됐냐면 네. 이 FTX에서 이제 사라졌던 자산이 이제 시장에서 이 덤핑이 되는 사건이 나왔어요. 네. 쭉 떨어진다는 얘기죠. 쭉 팔려버렸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트위터들을 보니까 사라진 이더리움이 현재 뭐로 교환이 됐냐면 비트코인으로 교환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중 이제 일부는 이제 규제 기간에 좀 보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가 지금 일부는 또 도난이 당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난 당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누군가가 이더리움 시장에 풀렸던 이 이더리움을 조금은 해킹해서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커들 이제 FTX 해킹 물량이 현재 해커들에 인해서 시장에 대규모로 지금 현재 풀리겠다 이렇게 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런 좀 트위터들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물량이 풀리게 되면 네.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투자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더리움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덤핑에 대한 그 효과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금일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안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차트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워낙에 지금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뭐 하락 뭐 삼각형 패턴으로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는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이런 이렇게 지지선들을 좀 그어봤지만 이 지지선 하단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한 137만 원 선까지 여러분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 지갑으로
이제 한 600억 정도가 이제 인출이 됐어요. 이제 이 해커의 지갑으로서 이제 인출이 됐는데 이런 매도 물량 자체가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시총 대비 높은 물량은 아니죠. 시총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시총 대비 높은 물량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다른 메인 지갑에 한 20만 정도의 이더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가 다시 이제 풀리게 된다면 현물 시장이건 이제 뭐 직접적인 이제 현물 시장의 직접적인 매도 압력이 이제 가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두려움에 이제 떨고 계신 투자자들이 조금씩 던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지를 3번을 받았어요, 현재.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오늘 내일 뭐 내일 모레에서 또 다른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덤핑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을 진짜 초장기로 끝까지 홀딩하고 가실 분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때일수록 조금씩 매집해 가면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물량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내려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더리움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트위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긴박하게 이제 상황들이 막 돌아간다는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 해외에서 뭐 트위터 발로 이렇게 막 찌라시가 아닌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찌라시들로 인해서 시장이 시장이 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이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좀 봤는데요. 이더리움이 현재 라이트코인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FTX에서 사라진 자산, 시장이 좀 덤핑되면서 이더리움의 하락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부는 규제 기관에 보내졌지만 일부는 도난당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뭐 바하마에서는 얼만큼 압류를 했는지 자산의 규모는 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하락 시총 대비 많은 물량이 풀린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2만 개의 물량 아직 남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덤핑이 됐을 때 좀 시장에서 가격적인 하락 부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금 두려움에 떨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3번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모습에서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라이트코인과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드님? 자 이제 뭐 끝판왕이죠. 이 그레이스케일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뭐 GBTC 그레이스케일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막 나가서 막 네. 이렇게 공중분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코인 시장은 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입장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이제 분석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뭐냐면 일단 이 10%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뭐 무한투곡성 사건과 뭐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이제 10%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그레이스케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이제 자산을 수년간 안전하게 좀 지켜온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얘네들이 이 준비금에 대한 그 증명 이것도 좀 필요하고 또 이 준비금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그 지갑을 오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픈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네. 뭐 보안의 이런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한 보안 왜냐하면 이런 것도 오픈하게 되면 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샀고 이런 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의하는 이제 차원에서 오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저는 걸리긴 해요. 예, 네. 걸리긴 하지만 또 다음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다 이제 당연히 지금 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너네 이렇게 확실히 갖고 있니? 우리 물량을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수탁한 물량들을 네. 갖고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코인베이스에 이제 커스터디 콜드 월렛에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안전하게 그런 물량들이
보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드 월렛을 갖고 이제 뭐 디파이에 대한 그런 어떤 돌릴 수도 없어요. 네. 네, 돌릴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냥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걸 뭐 꺼내서 뭐 디파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보대출에 대한 그런 위험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코인베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어디 규제를 받고 있죠? 우리 SEC의 미국이죠. 규제를 받고 네. 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이런 코인베이스조차 믿지 못하면 SEC 자체를 믿지 못하는 또 SEC를 믿지 못하면 그냥 정부의 그냥 모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헛수고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모든 관계자들이 이제 보는 이제 SEC 보고서에서 나와 있다 이렇게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어디 경제부처가 나라 우리 경제부처 자체가 짜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좀 믿을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리플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리플의 소송으로 통해서 SEC의 생각을 좀 알게 되고 SEC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코인 시장을 어떻게든 이제 자기들 밑으로 끌어오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완벽하게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따지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어디 경제부처에서 그냥 뭐 뱅크런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준비금에 대한 지갑에 대한 주소가 불가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불러올 수가 있는가? 공포죠, 공포. 여기서 이런 공포들이 얘네들마저 지금 지급 준비 그 금을 보여주지 못하네. 그럼 얘네들 우리가 충분히 들고 있는 그 물량이 진짜 물량일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주소는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토시의 지갑도 공개가 되어 있고 이 물량들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데 너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네. 공개를 안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움직임도 좀 보여주면서 나는 사람들의 의심을 좀 사고 있지 않나.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네. 여기 지금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여기가 이제 또 우리 제네시스에 또 관련돼 있고 이 부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지 않겠는가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이 GBTC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은 코인 시장은 진짜 당분간 아예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뭐 그레이스케일의 현재 비트코인 물량까지 좀 짚어봤는데 현재 FTX 사태 영향을 받아서 고객 자금 인출 중단 중인 제네시스 업체와 또 그레이스케일이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스탁 물량을 공개할 수 없다. 현재 코인베이스 콜드월렛인 커스터디에 안전하게 좀 보관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파이 쪽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의심을 좀 늦추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토시도 현재 지갑이 공개가 되어 있고 흐름이 출처가 완벽하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점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좀 다 이뤄보지 못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무료 방송에서 또 진행하고 있을 거니까요. 이따가 또 무료 방송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가든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